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한 자상한 배려를 하는 것은 뭔가 좀 대범하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과 슬퍼도 슬픈 빛을 얼굴에 나타내지 아니하며 기뻐도 기쁜 빛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라는 사서삼경의 유교적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부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정세미나에 50대 교수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부부가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사랑해요 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록 노래 가사였지만 교수님으로부터 당신 사랑해요 라는 말을 20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처음 들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더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정말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꼭 말로 해야만 하나요? 하고 항의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 중년기 이상 남자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꼭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지 못한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줌으로써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또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란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업무용 대화이고 다음은 사랑의 대화입니다. 업무용 대화란 실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언어로 여보 밥 먹읍시다. 양말 어디 있어요? 월급 다 왔어요? 하는 말들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사랑의 대화란 실제 생활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기뻐요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이 교수님은 그동안 아내와 같이 살면서 밥 먹읍시다, 내 양말 어디 있어 하는 등의 업무용 대화는 많이 했지만 사랑의 대화는 전혀 하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당신 사랑해요 라는 사랑의 대화를 20년 만에 들으니까 사모님이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업무용 대화만으로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만 채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대화를 잘 하려면 평상시부터 대화의 테크닉을 익혀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 자식지간과 형제지간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모처럼 가족들 간의 대화를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아버지 나 약속 있어요 하고 나가려고 하고 막내는 저 숙제해야 돼요 하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 아버지가 모처럼 모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들 많으냐, 모이라면 무조건 모여 라고 해서 결국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족들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집도 가족 간의 대화를 좀 해야 하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가 바로 저 용돈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야 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다 벌어다 썼다.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니까 용돈이 모자라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회 활동만 열심히 해봐라. 왜 그렇게 용돈이 모자라냐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큰아이가 나서서 맞아요. 쟤는 용돈을 너무 많이 써요 하면서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가운데 애가 막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의 대화가 용돈 논쟁이 되고 아버지 주의를 듣는 훈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부터 관심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고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이들도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협조를 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모임이 차츰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족 모임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가정에 대한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모임은 안 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당장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기호와 습관과 취미, 자라나온 가정 문화의 차이, 사고방식 등의 차이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둘째는 공동 관심사를 많이 개발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다음 셋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 안에서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거짓말은 그때는 잘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지고 그때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데 이 신뢰의 상실은 결국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빵을 먹고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사랑을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이것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이것으로 삶의 목표와 원동력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주고받는 수단은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힘이 활발한 육체적인 신진대사에서부터 나오듯이 영적인 힘은 이 사랑을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